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MIT 수학과 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세계 최정상 교수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그 순간 단 한 장의 수학풀이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나라에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의 고등학생. 도대체 그날 그녀는 무슨 일을 해낸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감동 스토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MIT 수학과 교수 클레어 로웰입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18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죠. 교실에서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이메일 한 통이 제 확신을 흔들어 놓았어요. 화창한 봄날 아침,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수학 커리큘럼 자문회의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놓인 제 노트북에는 다양한 그래프와 통계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요즘 학생들의 사고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계산기에 의존하느라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제 발언에 참석자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 교육의 위기는 누구나 체감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낯선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목 교수님, 믿을 수 없는 풀이를 보내드립니다. 엘리자 컬린스, 보스턴 출신으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녀의 이메일에는 영상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죠. 정의서라는 한국 여고생이 대학원 수준의 미분방 정식을 계산기 없이 풀었습니다. 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호기심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가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소녀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며 라플라스 변환, 대칭성, 테일러 전개를 차례로 적어나갔어요. 학부 고학년도 망설일 복잡한 수식이 소녀의 손끝에서 물 흐르듯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소녀는 계산기 하나 없이 눈을 감고 사고하듯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강의할 때도 자주 실수하는 부분에서 멈칫함 없이요. 풀이가 끝나자 소녀는 종이 맨 아래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그냥 한국 고등학교 수업이에요. 정의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미국 교육이 최고라는 제 확신, 제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소녀의 풀이는 제가 가르치는 방식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통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풀이였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영상을 분석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고등학생이 이런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영재 교육을 받았나? 아니면 단순히 외운 것일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소녀의 분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국 수학 교육의 위기를 논하던 제가 태평양 건너 한국의 여고생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제 인생을 뒤흔들 정의서라는 이름을 처음 만났습니다. 밤새 이서의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녀의 풀이 방식은 기존 교과서와 달랐어요. 직관적이면서도 구조적이었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노트에 그녀의 풀이 메커니즘을 분석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림없이 정확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이건 천재성일 뿐이야. 처음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정의서라는 이름을 검색했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없었습니다. 연구 논문 그것도 없었어요. 공식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가르친 천재 학생들도 이렇게 직관적인 사고를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훈련 끝에 깊이 있는 풀이에 도달했죠. 하지만 이서는 마치 처음부터 그 깊이를 갖고 태어난 것 같았어요.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국 교육이 최고라는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강의 중에도, 연구실에서도,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이서의 풀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결심했습니다. MIT 교육연구부에 연락했어요. 국제교육비교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다행히 학과장은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수학교육 차이를 연구하는 건 늘 관심사였으니까요. 한 달 정도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현지 교육 시스템을 직접 관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클레어, 당신이 직접 가겠다고? 보통은 연구원들이 가는데. 부끄러웠지만 솔직히 말했습니다. 한국 고등학생 한 명의 풀이를 봤어요.
MIT 대학원생보다 더 직관적이었죠. 어떻게 그런 사고가 가능한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MIT 정교수가 고등학생 한 명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다니 내가 미쳤나?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제 교육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에 관한 질문이었죠. 출국 전날 이서의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여자고등학교였어요. 특별한 영재학교도 아니었습니다. 이메일로 방문 의사를 전하자 학교는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했어요. MIT 교수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원하시는 시간에 수업 참관이 가능합니다. 짐을 싸면서도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못 가르치는 게 아닐까? 아니면 한국의 교육 방식에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 제가 믿어온 미국식 교육의 우월성이 실은 착각이었던 걸까요? 가방을 닫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MIT에서의 제 위치, 제 권위,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 고등학생의 풀이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건 단지 예외적인 케이스야. 증명해 보이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제 확신은 깨져 있다는 걸. 태평양을 건너면서도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의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서울에 도착한 첫날 빽빽한 빌딩 숲에 압도되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와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정의서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평범한 고등학교였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교감 선생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로웰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서의 수학 수업이 세 번째 교시에 있어요. 교내를 둘러보며 놀랐습니다. 특별해 보이는 시설은 없었어요. 화려한 연구실도 첨단 장비도 없었죠. 그저 평범한 교실들이 늘어서 있었을 뿐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고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특별한 영재 프로그램이 있나요? 물었습니다. 교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학원 수준의 수학 실력이 나올 수 있다니요. 세 번째 교시가 시작되자 이서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관찰했어요. 수학 선생님이 복잡한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기하와 대수가 결합된 문제였어요. 학생들은 곧바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창가 쪽에 앉은 학생이 눈에 띄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안경을 쓴 소녀였습니다. 정의서였어요. 동영상으로만 보던 그 학생이 실제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서는 고개를 숙인 채 문제를 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공식을 먼저 적용하는 반면 이서는 문제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15분 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풀이를 보여줄까요? 이서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칠판 앞으로 나간 그녀는 분필을 들고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기하와 대수적 접근을 자유롭게 오가며 문제를 분해했어요. 제가 본 동영상보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풀이가 끝나자 교실은 고요했습니다. 선생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수학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이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의서 학생, 이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클레어 로웰이에요. MIT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풀이를 보고 싶어서요. 이서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 엘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녀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잘못? 아니요. 오히려 너무 잘해서 궁금했어요. 그 풀이 어디서 배웠나요? 이서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배운 건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냥 평범하게 배웠어요. 공식보다는 구조를 먼저 봐요. 그게 더 쉬워서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숨겨진 의미는 깊었습니다. 구조를 본다는 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뜻이니까요. 한국의 평범한 여고생이 말하는 평범하게 배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점점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이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옥상으로 올라가요. 거기가 조용해요. 그 순간 제가 가르쳐온 방식에 대한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이서의 풀이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수학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를 읽듯이요. 그리고 저는 그 읽는 법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서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진 곳이었어요. 이서는 도시락을 꺼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간단한 문제 몇 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MIT 학부 3학년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서에게 풀어보라고 했죠. 놀랍게도 그녀는 망설임 없이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같은 문제를 3가지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이었어요. 왜 여러 방법으로 푸는 거죠? 물었습니다. 이서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모의고사에서 시간이 부족할 때도 다른 방법이 생각나니까요. 하나의 방법만 알면 막힐 수도 있잖아요. 미국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정답을 찾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서는 문제에 접근하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테크닉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사고방식의 차이였죠. 한국에서는 모든 학생이 이렇게 배우나요? 이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이요. 특히 수능 준비할 때는 여러 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같은 개념도 다르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이서를 따라 학원가로 갔습니다. 강남의 학원가는 마치 작은 대학 캠퍼스 같았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추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의 수학학원에 들어갔죠. 놀랍게도 그곳에서는 심화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기선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나요? 학원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수능에서 계산기를 허용하지 않아요. 학생들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MIT에서는 복잡한 계산은 컴퓨터에 맡기고 개념 이해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기본 계산부터 스스로 해내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난 후 이서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서,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공부를. 이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익숙해요. 그리고 그녀가 슬쩍 웃었습니다. 수학은 재미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 방식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재미와 흥미를 중시해왔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편안함으로 변질된 건 아닐까요? 반면 한국의 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더 엄격했지만 그 속에서 이서 같은 학생은 깊은 이해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어요. 한국의 수학 교재를 살펴보니 개념 설명이 미국 교재보다 간결했습니다. 대신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많았어요. 학생들은 개념을 먼저 이해한 다음 수많은 문제를 통해 그 개념의 응용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믿어온 미국식 교육의 맹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를 강조했지만 한국은 어떻게도 함께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론과 실전의 균형이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교육관에 진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최고의 교육법은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서와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관찰하며 한국 수학 교육의 특징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서를 MIT로 초대하기로요. 특별 교육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정이서 학생, MIT에서 당신의 풀이 방식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고 싶습니다. 관심 있나요? 이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MIT에서요? 겸손하게 놀라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교육의 특성을 연구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속으로는 이서를 실험적 관찰 대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특별한 경우인지 아니면 정말 한국 교육의 산물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주 후 이서는 MIT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보는 미국 대학에 그녀는 눈을 반짝였어요. 캠퍼스를 안내하며 이서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많았고 질문도 많았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더 체계적이고 더 침착했습니다. 내일 세미나에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서가 물었습니다. 고민 끝에 대학원 1학년 수준의 미분방 정식 문제를 골랐어요. 이건 우리 대학원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부담 갖지 말고 도전해봐요. 이서는 문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준비해볼게요. 다음 날 세미나실은 학생들과 교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한국의 수학 신동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였어요.
이서를 소개하며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정이서 학생은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녀의 수학적 접근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함께 지켜봅시다. 이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듯 했지만 칠판 앞에 서자 차분해졌어요. 분필을 들고 문제 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교실은 고요해졌어요. 모두 그녀의 손길을 주시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이서는 우리가 배운 정석적인 방법 대신 문제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대칭성을 활용해 풀어나갔어요. 그녀의 풀이는 직관적이면서도 수학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세미나실의 학생들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풀이가 끝나자 질문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MIT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어요. 이서는 차분하게 모든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어요. 불편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말했어요. 이서의 풀이는 분명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너무 직관에 의존한 비논리적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은 체계적인 논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교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 발언은 명백히 감정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MIT 교수로서의 위협감, 권위가 손상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무의식적인 질투가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서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틀렸던 건가요? 그 순간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이서의 풀이가 옳았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18년 동안 가르쳐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게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이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교실을 떠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방식, 내 교육관, 내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세미나 다음 날 연구실에 들어서자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커피 머신 앞에서 두 교수가 작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레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그 한국 학생의 풀이는 정말 놀라웠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객관성을 잃었다는 사실을요. 평소 냉철하고 논리적이던 제가 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실 문을 닫고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왜 그랬을까?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오만함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18년간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치며 쌓아온 자신감, 그리고 미국식 교육에 대한 맹목적 신뢰가 한 10대 소녀 앞에서 무너진 것이죠. 창밖을 바라보니 캠퍼스 벤치에 이서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혼란스러운 상황 이후 그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 동료들의 대화를 들은 후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이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녀가 노트북을 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지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오후 세미나 시간, 이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되어 그녀의 숙소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결국 조교에게 물어보니 이서가 캠퍼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이서 학생이 오늘 비행기 티켓을 바꿨대요. 내일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호텔 로비에서 이서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서, 가지 마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그냥 실험 대상이었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에게 사과하려는 순간 누군가 우리를 불렀어요. 정이서, 마침 잘 됐네. MIT 대학원생 제이슨이었습니다. 그는 이서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내 풀이 덕분에 내 논문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 특히 대칭성을 활용한 부분이 정말 멋졌어. 이서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제이슨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교수님들 몰래 말하는 건데 우리 모두 내 풀이에 감동받았어. 정말 색다른 시각이었거든. 이서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세미나 후에 모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제이슨이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다들 더 배우고 싶어해. 그런데 왜 떠나려고 해? 이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한국 수학 교육은 이런 상황에 익숙해요. 우리는 매번 시험이 전쟁이라서요.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계속 가야 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서에 대한 존경심도 커졌어요. 그녀는 단순히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이슨이 떠난 후 이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첫마디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서. 내가 감정적이었어요. 이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 제 풀이가 부족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풀이는 완벽했어. 내 문제였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부탁이 있어요. 내일 떠나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이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루만 더 있을게요. 호텔을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했어요. 내가 두려워한 건 이서의 풀이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내가 믿어온 모든 것에 대한 도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 교육관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를 찰스강 근처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평화로운 강변 풍경이 우리의 긴장된 대화를 조금이나마 풀어줄 것 같았어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이서를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으로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이서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어제의 분위기가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서,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 당신을 만났을 때 단지 호기심이었어요. 한국 교육의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느꼈는지 그녀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당신의 풀이 방식은 대단해요. 하지만 여기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해져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랜 습관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당신은 뛰어나지만 아직 미숙해요.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이서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논리만 남은 수학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단순한 질문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제 마음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한 고등학생이 제 교육 철학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서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논리뿐만 아니라 직관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 세계의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된 교과서와 다르니까요. 그녀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보여드린 풀이가 비논리적으로 보였다면 그건 제가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공식을 외우는 대신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죠. 충격이었습니다. 이서가 떠나려는 걸 붙잡고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더 자세히 말해줘요. 우리는 생각을 푸는 훈련을 받아요. 공식을 안 외우는 대신 구조를 씹어요. 여러 방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죠. 이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세계관을 흔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교육의 우월함을 의심 없이 믿어왔지만 그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서는 단순히 다른 풀이법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교수님께 무례하게 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미국 교육은 결과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서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으니까요. 미국에서 우리는 효율성과 결과를 중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나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마워. 내 말이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 카페를 나와 찰스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서와 나란히 걸으며 18년간 가르쳐온 방식을 돌아보았어요. 그동안 저는 미국식 교육만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해도 될까? 이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엇이든요. MIT 공식 발표 세션에서 내 방식으로 강연을 해줄래? 내가 아닌 내 방식으로. 이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영광이에요, 교수님. 그 순간 제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서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배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MIT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학과 교수들부터 학부생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세션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아니라 저를 가르쳐준 사람이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MIT의 저명한 교수가 누군가에게 배웠다고 인정하는 일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의 저는 과거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정희서 학생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지만 제게 새로운 수학적 통찰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구조적 사고, 다양한 접근법, 직관과 논리의 조화. 이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청중을 사로잡았어요.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길이었지만 점차 감탄과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질문 시간이 되자 손들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은 이서의 접근법에 매료되었고 교수들은 그녀의 통찰력에 감탄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수학은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MIT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라 자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배움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희서 학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녀도 이 순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두 교육 문화의 만남이자 화해였으니까요. 발표 후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서에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서가 자신의 방식을 설명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듣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이서는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약속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자. 이서가 떠난 후 MIT 수학과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커리큘럼 개편 작업에 착수했어요. 논리적 사고와 직관적 접근을 균형 있게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교육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이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입학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졸업 후 MIT 대학원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이서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라 제 교육관을 바꾼 카탈리스트였어요. 위기와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강의실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교수가 되었어요.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교수로요. 미국식 교육이 최고라는 오만함 대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겸손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희서, 수식의 조각가. 그녀는 MIT 교수였던 저를 가르쳤고 저의 세계를 넓혀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격보다 진심이, 권위보다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것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교훈을 제 학생들에게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